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죠. 특히 또래보다 키가 작거나 성장 속도가 느리면 걱정이 커집니다. 이럴 때 고려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또 부작용은 없는지,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되며 성장판을 자극합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뿐만 아니라 근육과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 또래보다 키가 작고 성장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사춘기 이전에 시작할 때 효과가 큽니다. 사춘기 초반까지는 성장판이 활발히 열려 있어 키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사춘기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첫 해에는 성장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지만 첫 해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최종 키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4에서 6cm 정도 더 크게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치료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같은 또래와 성별 기준으로 키가 하위 3% 이하일 때 고려됩니다. 즉, -2, 표준 편차 미만인 경우 성장 호르몬 결핍을 의심합니다. 또 성장 속도가 연간 4cm 미만일 때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성장 곡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매일 밤새가 주사로 진행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치료해야 성인 키에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료 중에는 성장 속도와 체중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IGF-1 수치를 측정해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문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드물게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종, 관절통, 두통 등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두개내압 상승이나 고관절 이상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 꾸준히 상담하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보험 적용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치료 비용은 병원과 약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만성 신부전 등에서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키가 작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반드시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기본입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은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줄넘기, 농구 같은 활동은 성장판을 자극해 키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료는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